자, 우리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하죠.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를 왜 선택할까요?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열의 여덟은 좀 쉬워서예요. 좀 쉬워서. 맞아요. 사회문화는 좀 쉬워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아무런 상식과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냥 노베이스 맨 땅바닥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좀 좋고 언어 영역 점수가 좋은 친구들, 독해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진짜 농담 아니라 한 38점 맞아요. 한 38, 35? 요 정도 좀 노베이스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해도 그냥 풀어도 그냥 국어만 읽을 수 있으면 한 35점 정도 맞습니다. 되게 무서운 사실을 알려주면 수능 보통 1등급 점수, 사탐 1등급 점수는 보통 47점에서 컷이 만들어지거든요. 생윤도 그렇고 지리도 그렇고 다 47점? 아니 좀 미쳐 날뛰면 48점 정도 컷이 잡혀요. 이번에 사회문화 컷 얼마인 줄 알아요? 1등급 컷? 사회문화는 1등급 컷이 45예요. 작년에는 참고로 43점이었어요. 왜 그럴까? 1등급 컷이 다른 과목에 비해 독보적으로 낮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38점이면요. 타 과목에서는 요게 4등 3에서 4를 왔다 갔다 하는 점수가 되거든요. 38이면. 사회문화에서 38이면 재수 좋으면 2입니다. 노베이스에 공부를 안 했는데 2가 뜰 수 있는 기적의 과목이지. 그래서 사회문화를 많이 고르는 거예요. 물론 암기량이나 해야 될 양으로 치면은 뭐가 더 쉽긴 해요? 솔직하게? 생윤이 더 쉽긴 해요. 공부를 해야 될 양을 생각하면 생윤이 훨씬 쉬운데 사회문화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쉽다. 그런데 사회문화는 헬게이트가 있죠. 뭐요? 도표요. 노베이스 아무것도 안 한 사회문화도 38? 재수 좋으면 40점까지 찍는데 뭐가 사람을 잡아요? 도표 문제가 사람을 잡습니다. 1등급을 맞으실 생각이시라면 당연하겠지만 1등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얘를 정복을 안 하면 1등급은 답이 없죠. 실제로 사회문화가 1등급이 잘 안 나오고 1등급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도 쟤 때문입니다. 도표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재수생 종합반 학원을 가잖아요. 재종반 수업을 시작을 하면 어떤 애들은 좀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메가에 오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에서 양지 메가나 이런 학생들 좀 많은 대를 가면 점수대로 반을 끊어요. 굉장히 야박하지만 점수대로 반을 끊으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은 딱 들어가서 야, 손 들어봐. 너 저기 작년 수능에 45점 이상? 야, 눈 감고 손 들어봐. 그러면 진짜 45점 이상 손 들어오는데 거기 한 120명 앉아있는데 한 90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할 게 없어? 걔들을 데리고 뭔 개념을 해? 다 아는 애들인데.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걔네는 시작하자마자 도표 바로 시작하자마자 보통 5월 달에 시작하는 도표 특강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도표 특 풀이하는 거 쫙 한 달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내리 문제 풀어버리는 거지. 그런 애들은 굳이 진짜로 개념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니까 문제 하면서 개념 점검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혹시 재수생 있으면 없어요? 자, 고3? 오케이. 몇 학년이야? 오. 자, 그래서요, 우리는 1, 2월 그 도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쉽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1, 2월 달 8주 정도고, 이 강좌의 목표는 말 그대로 개념을 완성하는 거예요. 8주면 여러분 굉장히 빡빡합니다. 굉장히 빡빡하고 타이트하게 개념을 잡아 나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수업 시간이 3시간 반이죠. 우리 수업 시간 3시간 반이에요. 혹시 3시간으로 알고 계신 분 있을까 싶어서. 3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은 뭘 할 거냐면 수업을 할 거예요. 개념 수업을 하고
30분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드릴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한 10분, 15분 풀고,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를 뭐 한 3, 40문제 그런 미친 드랍은 안 해요. 드릴 거고, 여러 번 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보고, 그러고 우리 안녕 이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많이 풀만한 서너 문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1, 2월 달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나랑 같이 개념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수업은 3시간 반을 듣잖아요. 개념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병행하셔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풀어야 돼요. 기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겨울방학에 사탐을 듣는다는 선택을 하신 건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탐 사회문화 생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베이스로도 40점대가 나올 수 있어요. 1등급은 거기서 2문제만 더 맞으면 되고요. 그런데 왜 사탐을 겨울에 하라고 얘기하냐? 그 2문제가 지랄이라니까? 얘들아, 착각하면 안 돼. 사회문화든 생윤이든 사탐 과목은 그 3문제를 더 맞으려고 1년을 하는 거야. 그 2문제를 더 맞고 그 3문제를 더 맞으려고 1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이 점수가 막 제가 3월 몰표를 봤는데 45점이 떴어요. 그러면 사회문화는 이제 잘하는 거니까, 잘하니까 사회문화를 잠시 미뤄두고 부정수를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하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사회문화랑 생윤 같은 이런 과목들은 각 잡고 하면 한 2달이면 파고 하거든요? 점수 내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한 달 안에 다 까먹습니다. 제가 6월 모평에 만점, 9월 모평에 만점 맞았던 친구가 있어요. 뭐 당연히 잘하죠. 뭐 전과목을 다 맞네 마네 이러는 친구였어요. 수능에서 사회문화 34점 떴어요. 걘 망했지. 그대로 재수학원의 길로 갔어.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 많이 하란 얘기 안 할 테니까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해서 문제만 풀라고. 안 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개념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이거 편집 다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로 계속 올릴 거예요. 우리 강의 나가는 대로. 응? 물론 뭐 좀 중간중간에 편집 좀 해서. 여러분은 기출 문제집을 사세요. 개인적으로는 마더통 권해요. 참고로 뭐 마더통에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마더통은 개인적으로 권하는데 자이하고 기출 문제집이 대표적인 출판사가 자이스토리하고 마더통이잖아요. 점점 자이는 굉장히 무성의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이는 점점 좀 이상해서 마더통이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더통을 사시고요. 그리고 나왔죠 수특.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수특을 팔 겁니다. 사십시오. 당연히 사야죠. 연계율이 몇 프로인데 그걸 안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 2월 달 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는 기출하고 수특을 내 수업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푸시면 돼요. 이게 말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숙제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누구들 인생이니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뭐 그것까지 떠먹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이 시간에 다 풀어줬으면 하긴 하는데 시간상 그건 불가능해요. 개념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푸셔요. 단 마더통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수업하는 부분을 문제로 풀어서 마더통을 사시면 한 문제 한 8, 90문제 돼요. 한 100문제 되거든? 그걸 다 푸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줄여드릴게요. 1, 2월 달의 기출 문제는 뭐만 푸세요? 6구수만 푸십시오. 6구수.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문제만. 이것도 정해드릴게요. 2015년 이후에 나온 문제만 푸세요. 그러니까 2015, 16, 17, 18, 19, 20, 21까지. 22까지. 이걸 다 풀면 1년에 60문제씩 420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8주간 420문제면 할만해요.
생각보다 양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만약에 난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2015년서부터 한 해씩 빼세요. 단, 반드시 뭐는 풀어야 돼요? 최근 3년치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정 시간이 없으면 정말 양보하면 최근 3년까지. 아시겠죠? 최근 3년치 시험은요, 여러분 수능 출제 위원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레퍼런스예요. 가장 기본으로 보는 레퍼런스는 수능 직전 3개년에서 직전 5개년 기출이거든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인강을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지영 선생님이 듣던 임정환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이시죠. 강의 진짜 잘하시고. 그분 제 수업을 여기를 들어와서 왔는데 그분 태클을 타는 건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고르세요. 그분 걸 듣든 내 걸 듣든.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한 사람 거 가세요. 그리고 자, 수특은 당연히 풀어야죠. 이 수업을 마셔서 이걸 풀어요. 그러면 1, 2월에 이게 될 거고 3월서부터 6월 때까지 6월 모평 전까지 뭐 하냐면 또 푸세요. 2회차요. 뭐 마더통하고 수특을 한 바퀴 더 도세요. 이번에는 뭐 아까 전에 6구수만 풀었잖아. 6구수 말고 다른 문제도 푸시면서 한 바퀴 도세요.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두 바퀴째는 빨라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기출하고 수특하고 2회차 돌았어요. 이제 그러면 5월 달쯤에 저도 그렇고 각종 인강 사이트의 인강 선생님들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도표풀이 특강을 하실 거예요. 5월쯤에 보통 해요. 그러면 그 도표 특강을 여러분이 여기로 오시면 제가 할 거고 저한테 들으실 거고 여기를 안 오시면 뭐 인강으로 들으시겠죠. 여러 이유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들으세요. 그래도 도표 푸는 거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푸냐? 또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도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푸는 문제집은 절대 뭐를 넘어갈 필요가 없다. 기출, 수특을 넘을 필요가 없어요. 가끔 뭐 어떤 선생님, 위신지는 말할 수 없으나 모 선생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만드는 모의고사는 정말 적중률 캡당 슈퍼 울트라 모의고사니 그거 다 구라예요. 열심히 만드셨고요. 적중률 좋을 수 있죠. 근데 기억하세요. 모든 선생님이 만드는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수능의 열합판입니다. 수능의 카피 로우 레벨 버전이에요. 가장 본질은 뭐예요, 결국? 수능입니다.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와 6월, 9월 문제예요. 이게 가장 본질이에요. 이걸 머리에서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이걸 풀지 않았는데 무슨 사설 모의고사를 지랄하지 마. 그건 진짜 미친 짓이야. 아무 의미 없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6월까지를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가 되셨으면 6월 모평에서 대충 45에서 43, 45? 이상하게 하나씩 틀리네 정도의 느낌? 그 정도 레벨이 올라갈 거야. 그럼 6월부터 이제 6월서부터 9월 모평까지가 있어있죠? 그럼 뭐 하냐고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뭐요? 마라톤 또 푸세요. 수특 푸세요. 하나 더 하죠. 수완이 나올 거예요. 뭐라고? 마라톤, 수특, 수완. 이렇게 9월까지 3회차를 돌 동안 다른 문제는 필요 없어요. 하지 마. 하지 마. 필요 없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월 모평을 봤어요. 순조롭게 가셨으면 이제 9월 모평에서 다른 모평들, 뭐 평가,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하면 조금 아슬아슬하게, 지수 좋을 때는 다 맞고 한두 개 틀리고 아니면은 45 왔다 갔다 해. 자, 9월 모평을 보면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제대로 하셨으면 이제 풀 게 없어요. 마라통을 보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냥 답이 매지가이처럼 보여, 이제 씨.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다 외워버리고 그거 다 보인다니까? 어떻게 풀어? 그때 하는 거예요. 뭘? 시중에 나와 있는 사설 모의고사를 사서 구하든 아니면 뭐 메가나 이런 데서 왜
이때쯤이면은 3원생형 문제, 봉투 모의고사 문제 만들어 팔거든요. 그런 거 그때 와서 사서 푸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한 문제를 더 맞으려면 경험치가 필요해요. 오만 잡스러운 것들도 풀어봐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지. 이해가? 사설이나 뭐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나 그건 딱 9월서부터 11월까지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딱 돼서 수능 볼 때까지 그 한 2주 있잖아. 그때 또 뭐 하냐면 그때는 전년도 기출문제 있지. 최근 한 3년치 문제. 그냥 그 원래 원본 문제 있잖아. 그걸 뽑아서 그냥 푸시면 돼요. 외웠지만 여기서 한 2달 안 했잖아. 까먹는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저를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 믿으셔도 좀 상관은 없어요. 이게 왕도입니다. 이게 사탐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가장 정석적인 길이에요. 어떤 선생은 OX를 풀어야 된다. 어떤 선생은 개념 강의를 2바퀴를 들어야 된다. 모르겠어요. 개념 강의를 굳이 2바퀴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전. 개념 강의를 2바퀴 듣는다는 얘기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첫 번째 들을 때 쳐놀았겠지, 이 새끼들 아주. 첫 번째 들을 때 집중 안 했겠지. 아, 이랬겠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개념이 생각이 안 나지. 말했잖아. 문제 풀 때 풀고, 여기에서 몇 개, 집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사회문화 복습을 하루에 수업 듣는 날 막 3시간, 4시간씩 하라고 하지 않아요. 1월부터 수업 듣는 게 좋은 게 뭐 좋은 줄 아니?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너네는 사회문화 공부를 하루도 필요 없어. 수업 들은 날, 나하고 수업 들은 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딱 30분씩만 공부하면은 1년 내내 그 페이스로만 가면 여러분 수능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장담해요. 근데 이걸 겨울에 안 하고 꾸준히 문제를 안 풀고 아까 전에 여기서 40 몇 점 나왔다고 이거 한 번 하고 그럼 알았어. 이제 국영수 먼저 하자. 그러다가 6월 모평에서 이제 조지죠. 6월 모평에서 빵 나가. 도시에 번쩍 뜨는 거예요. 6월 모평에서도 38이거든. 이건 좀 심각하지. 왜냐면 38, 39면 여러분 수시가 안 돼요. 최저 점수 미달이야. 사탐 최저 점수는 진짜 무서워 얘들아. 하나 틀리면 등급이 뚝뚝 나가는데? 말했잖아. 한 문제 더 맞으려고 1년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면 6월에 하잖아요. 봐봐요. 야,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공부할 걸 6월부터 시작하면 몇 개월을 날리고 하는 거야? 5달을 날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6월부터 11월까지는 그러면 얼마를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자, 1월부터 하면 내가 딱 수업 시간 수업 듣고 문제 푸는 거 하루 30분씩만 투자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30분만 투자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6월부터 시작하면 2배를 써야 돼. 일주일에 강의만 7시간을 듣고 문제 푸는데 일주일에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이상을 써야 돼. 문제 뭔 줄 알아? 니네 그때 바빠. 그때 뭐 국영수 공부 안 할 거야? 원수회 공부 안 할 거냐고.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사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목은 2개인데 양은 2배로 늘어 있다니까? 언제 할래 그걸? 그때부터 이제 압박이 되는 거야. 공부량의 압박.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쳐.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 제일 병신이 뭔 줄 알아? 9월 모평 작살나고 수업 시작하는 애들이. 제가 사탐 선생이잖아요. 그래서요. 9월 모평이 끝나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팀 수업하고 과외자의가 날라와요. 저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으로서 당연히 뭐 하면 저도 감사합니다 고객님하고 가긴 가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가긴 가. 팀 수업 해달라면 가지. 나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있지 속으로 욕해.
왜 욕하는 줄 알아? 도대체 1월부터 9월까지 뭘 했어? 그리고서 또 욕심은 많아. 선생님 9월부터 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겠죠? 1등급 맞을 수 있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내내 하면 맞겠지. 그럼 딴 공부 안 하냐고, 다시 말하지만. 지금부터 하십시오. 오케이? 지금부터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봅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시작해 봅시다. 네, 6시 반인데 30분을 떠들었어요. 자, 첫 번째요. 1단원. 사회문화는 총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챕터로는 19개 챕터인데 1단원서부터 2, 3, 4,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잡아봐요. 1단원하고 2단원이 전체 문제, 20문제 중에 20문제가 출제되면 여기에서 60%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차를 잠깐 보시면 그 목차에 1단원에 사회문제 연구 방법 이렇게 써있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우리는 사회학에서 보통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하거든요.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미안한데 거기 뒤로 기대면 안 된다. 이거 카메라가 휘청해. 영상 짜그라지면 안 돼. 이게 나 혼자라서 잘 찍히고 있어요. 자, 사회조사 방법론. 자, 여기에서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 이거 하나만. 그 다음에 2단원 이거 개인과 사회 구조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1단원은 뭐냐면 사회학을 공부하는 방법론 얘기라는 거고 2단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지. 개인서부터 시작해서 조직까지. 자, 봐봐. 개인, 집단, 조직. 요렇게 가는 거예요. 큰 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인류학 파트예요.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인데 문화인류학인데 약간 사회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복잡한 학문은 아니고 그 다음 장에 여기에서 보통 2개에서 셋, 여기서도 보통 2단원에서도 5개에서 6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문화를 공부하는데 1, 2단원을 날리는 순간 여러분은 사회문화는 끝난 겁니다. 문화 파트에서 2개에서 3개 나오고 그 다음 장 넘기시면은 사회 계층과 불평등 나오죠. 그렇죠? 여기 계층 파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도표 문제 있지. 그게 챕터 14다. 챕터 12, 챕터 14 이 두 챕터가 도표가 제일 잘 나오는 챕터예요. 원래 챕터 12의 사회 이동 여기가 2019년 전까지의 수능, 2019년에 본 2020학년도 수능, 이 전까지의 수능은 이 사회 이동 파트가 무조건 한 문제였어요. 번호도 정해져 있어. 20번. 확정. 난이도 왓더 헬. 근데 2021년 수능에서 안 나왔어요. 갑자기 계층 이동 문제가. 그래서 뭐지? 왜냐면 6월, 9월엔 나왔는데 왜 안 나? 그래서 작년엔 6월 모평에도 이 계층 이동 문제가 안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다르게 나왔어. 9월에 안 나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애들한테 조심스럽게 이 계층 이동은 이제 도표를 안 낼래나 보다. 사골 문제거든. 거의 산수 계산 문제고. 안 낼래나 봐. 근데 안 나왔어요, 이번 수능에. 그래서 그 대신 각광받는 게 그 복지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긴 도표가 아니었는데 도표로 만들어서 내더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현대사회와 변동 있죠. 여기는 잘 안 나와요.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사회운동이라고 있는데 그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3, 6, 12? 계층이 또한 서너 개 나오죠. 한 4개쯤?
이렇게 되면 대충 한 17문제, 18문제 나오는데 미안해 두세 문제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개 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단원하고 2단원이 문제가 거의 다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첫 페이지를 시작해 봅시다. 거기 사회학의 시작 3페이지 잠깐 보시면 사회문화 학습 포인트라고 써 있어요. 잠깐 볼래요? 페이지에 3페이지 사회학을 공부하는 방법 한 페이지만 넘기세요. 사회문화 학습의 용어의 팁. 자, 사회문화를 잘 하고 싶으세요? 1번 뭘 하라?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 이투스 네오 홈페이지에 제가 그 뭐지 제 강의 막 이러고 있는 사진 옆에 그 영상 보기 누르면 영상 해놓은 게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사회문화든 사탐이든 왜 어렵냐, 언어 영역이든 왜 어렵냐. 학문은요, 다 그 학문 나름의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학문은 학문의 언어가 있다 이 말이지. 사회학은 사회학의 언어가 있고요. 도표는요, 도표의 언어가 있어요. 중요한 건 사회문화를 싹 다 교과서까지 다 외우겠다? 이건 굉장히 무식한 발상입니다. 물론 그러면 점수는 잘 나오지. 잘 외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부터 기억하세요? 용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외워서 A는 B, A는 B, A는 B 이렇게 외워갖고 딱 나오면 아싸! 이렇게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혹시 생윤하시는 분? 생활과 윤리. 오, 최적 선생님한테 가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생활과 윤리에서 환경윤리 쪽 나중에 보면은 삶의 주체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레건이거든요. 삶의 주체 레건 이렇게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 물론 그 방식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뭐가 좋냐면 빨리 풀 수 있어요. 문제를 고민 안 하고 빨리. 단점은 비슷하게 나오면 낚시질 당하기 정말 좋아. 다시 말하지만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뭘 이해하기? 오늘 수업할 거예요. 뭐? 관점. 사회문화는요, 이놈의 관점이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고 결정합니다. 사회문화 책 전체에, 사회문화 책이 100이면요, 이 관점이라는 아이는 한 3분의 2에 5만 개 다 튀어나와요. 뭐만 얘기만 하면 관점은 뭐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기. 이건 제가 수업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뭐? 도표랑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 이게 마지막에 진짜 용의 눈이죠. 활용 점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강사 소개란 여기 보시면 아니면 유튜브에 이투스 네오하고 제 이름 치시면 제가 이번에 그 도표 문제에 대한 개괄을 해놓은 딱 강의해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학원에서 소개 영상으로 찍은 거. 그거 그냥 들어도 괜찮습니다. 한 30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으실 테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1단원이에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자, 됐고. 우리는 사회문화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는 사회학이 베이스입니다. 사회학이 베이스. 사회문화는 뭐가 베이스라고? 사회학이 베이스요. 그러면 사회학은 뭘 연구하는 학문이냐면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역사학은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지리학은 인간의 수평적인 공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라면 사회학은 인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보려면 봐봐요.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못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변을 보는 거죠.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둘러싼 환경. 자, 그래서
사회학에선 사회학 베이스, 인간을 탐구해. 그러면 뭘 탐구하냐라고 얘기할 때 사회학은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회문화 1번 문제는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얘가 사회 현상인가를 구분할 줄 있어야 돼요. 뭐라고? 이게 사회 현상인가? 자, 그럼 말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현상은 뭐냐면 어떤 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건이요. 어떤 게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어떤 게 일어난 결과값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가 현상입니다. 이해가세요?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여기서 얘기 떠들고 있고요. 이게 뭐라고요? 현상이요. 자, 그런데 이 현상은, 이 사건은, 이 결과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이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액션이 필요하지. 뭐가 있어야 돼? 행동이 있어야지. 너네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버스를 탔든 걸어왔든 여기까지 오셔서 앉아야 여기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 행동은 원인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행동은 과연 그냥 하는 걸까요? 뭔가 또 앞에 있을까요? 이 행동도 앞에 뭔가가 있어요. 자, 봐봐.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돌격소총 들고 돌격 앞으로 고고 땡기면 우리 무지성 돌격 그러잖아. FPS 게임 같은 거 할 때 저거 무지성으로 달린다고 저거. 무슨 소리야? 달릴 때 달리더라도 뭘 생각하면서 달려야 돼? 루트를 보면서 달려야지. 상대편이 어떻게, 아니, 롤을 하든 뭘 하든, 롤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그 무지성 돌격하는 애들 있잖아. 지금 이게 탑인 지가 서폿인데 이 새끼가 갑자기 지가 탑 라인을 뜨겠다. 뭐 하는 짓이야, 저 새끼. 이렇게 되잖아. 봐봐.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는 이걸 뭐 생각이라고 하셔도 되고, 사고, 사유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여기로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지만 그 앞에 뭘 한 거라고? 오늘 6시 반부터 수업이고 수업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이란 건 뭘 안 하면 생각을 해야 가는 거죠. 물론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도 움직일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도 액션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길 가다가 이렇게 버렸는데 막 뭐가 아름답게 날아가서 막 탁 꽂혀. 야! 이런 거. 가끔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거 안 봐요? 뭐 이렇게 뭐 동전 던지기 막 이런 거에서 저 먼 데다 넣는 거. 틱톡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은 한 방에 들어가지. 근데 누가 그거 올렸더만 그거 넣으려고 4시간 반 했다고. 우연히 들어가는 게 이런 거지만 넣으려고 하는 다른 얘기죠. 자,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행동. 우연이나 습관이요. 습관적인 행동은 뭐 거의 특수 반사스러운 행동이지.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을 하다가 저는 이게 약간 말버릇이 뭐냐면 수업을 막 얘기를 하다가 이해해요? 이해가요? 알겠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이게 직업병이야. 우리 와이프한테 말할 때도 그래. 막 와이프한테 막 그러다가 알겠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가끔 짜증내. 내가 애야? 내가 제자야? 왜 자꾸 나한테 가르치려고? 미안해. 근데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러고 있어. 이해가니? 맨날 이래. 자, 생각을 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 앞에 하나가 더 있어. 생각은 그냥 하나? 생각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사람이 행동을 할 땐 이게 정해져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좀 멀었어요. 버스 타고 1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타야 했어요. 저희 때는 영교시가 있었답니다. 7시 반에 수업 시작이에요. 이런 제기슨. 7시 반에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영교시니까 스쿨버스를 몇 시에 타야 되는 거예요? 6시 20분쯤에 스쿨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야 7시 20분에 학교 도착하고 달려가잖아. 근데 저희 학교 야자가 11시에 끝났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 12시죠? 그러니까 한창 자라고 배고플 때니까 뭐 좀 주워 먹고 신문 좀 보고 숙제 좀 하고 그러면 보통 2시에 자요. 거의 기절. 아침에 일어나.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와요. 서가 일어나. 일어나라. 그럼 내가 알았어요. 이러면서 좀비 마냥 이러고 일어나는 거지.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앉은 채로 자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좀 이따 하고 서가 일어나. 소리가 점점 올라가. 톤이 올라가. 알았어. 알았다고. 가끔은 이게 근데 보통 이제 그다음에 야! 규사! 아들아! 이러면 그때는 보통은 번쩍 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끔 아주 내가 정신이 나가갖고 그때 못 일어날 때 알았어 일어나 이럴 때가 있는 거지.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인정사정 없었는데 그럴 때는 욕실에서 생 찬물을 받아다가 아니면 가끔 그 냉장고에 있는 생수 같은 거 있잖아. 찬물 생수. 저 때는 92년도라 생수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 끓여놓은 거 식혀놓은 거 그걸 바가지로 그대로 부으셔갖고 얼음 둥둥 띄워서 제 머리에 뿌리셨어요. 그냥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 그러면 당연히 다가 찬물을 맞았으니 난리 났지. 근데 우리 어머니의 무서운 점 이불 빨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빼박 지각이야. 선생님한테 개 혼나고. 근데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늦었어? 이래가지고 우리 머리 물어보고 근데 우리 선생님 답변이 대단해. 잘했다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가셨어. 자 여기서 퀴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자는 데다가 냅다 바가지에 찬물을 가득 담아서 뿌리셨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저는 이불을 빨고 지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새끼를 깨우려면 물이라도 끼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 앞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우기 위해 물이라도 뿌리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라는 판단 기준이 정립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우리는 그래서 가치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가치라는 말 다 적으세요. 가치는 옆에 날개도 써 있을 거야. 가치는 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미추를 판단하는 기준이요. 아름답고 더러운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뭐? 가치. 가끔 뭐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끔 아름답게 밸류요. 그래 가치는 밸류. 밸류는 무슨 가치요? 죽고 싶. 여러분 가치는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요. 아름답고 추함을 구분하는 기준이요. 이걸 뭐라고? 가치라고 한다고. 오케이? 이걸 가치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팩트를 구분할 때는 진, 위를 가지고 구분해요.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진, 위를 구분하는 거를 뭐? 사실이라고 하고 참, 거짓,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가치 판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니? 미스 코리아 김선미.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오케이.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사회 현상. 이렇게 되는 현상이 무슨 현상? 사회 현상. 그러면 얘기해 볼까? 자연 현상은? 자연 현상은 현상이 일어나. 하늘에서 눈이 펄펄펄펄 아름답게 내렸어. 오케이. 뭐라고? 결과.
그지? 물이 끓었어. 결과. 그럼 당연히 결과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행동이 있어야지. 그럼 당연한 얘기지. 물을 끓여야 물이 끓을 거 아님. 열을 가해야 물이 끓을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지. 예스. 그런데 있지. 이게 애매해. 하늘에 눈 내리는데 뭐 신이 오늘은 한번 일산에 한번 뿌려봐! 이러면서 뿌려? 모르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잖니.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그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증명하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X야. 알겠어? 당연히 이걸 알 수 없으니 그 위에 있는 가치 판단,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도 모르지. 자, 봐봐. 그래서 사회현상은 뭐하라고? 그래서 사회현상은 가치 함축적인 거야. 아니, 가치 함축, 가치가 들어간대. 근데 가치 뜻을 몰라. 와, 완장해. 가치가 함축이래. 가치 함축적이래. 가치가 들어갔대. 가치가 뭔데? 그렇지. 사회현상은 우리가 뭘 해? 사회현상은 뭘 해? 그 현상의 선악을 판단해. 지금 대통령 선거 막 한다고 우리 윤석열 아저씨하고 이재명 아저씨가 서로 여러분 저를 아직 뽑아달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대통령이 이러고 다니고 있어. 그리고 오만 가십거리 유튜브부터 오만 데서 뉴스가 다 나오지.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래? 아, 저거는 대통령감이 아닌 것. 오, 저거 괜찮은데? 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판단? 가치 판단이라, 가치 판단. 가치 판단. 옳다. 이 새끼가 그 대통령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가치 판단. 근데 자연현상은 못하지. 못하잖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얘는? 그래서 몰가치야, 몰가치. 그래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자, 봐봐. 이 몰자가 아이씨, 갑자기 헷갈려. 아씨. 이렇게 되는데 이 뭐 한참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무슨 몰자냐면 일몰할 때 그 몰자야. 몰수할 때 몰자. 몰락하다 할 때 몰자. 뭐하다? 사라지다. 사라지다 할 때 몰자예요. 그래서요. 몰가치를 가끔 어떤 미친 인간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게 뭐하고 동의어냐면 없을 무자랑 동의어거든. 얘랑 같은 뜻이야.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가치 없음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혹여 만나면 이 사람 수업은 듣지 마. 이 새끼 구라차. 이거 틀린 표현이야. 가치가 없다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니?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지. 가치 있는 건 좋은 거. 애초에 그 말도 틀렸어. 가치 있는 건 좋다가 아니야. 야, 너네들이 어떤 용어를 듣잖아. 너희들이 일상에서 쓰는 용어 레벨이 1이야. 그러면 사회학의 용어는 레벨 3쯤 돼. 이게 진짜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는 이 레벨 3짜리 용어의 일부만 갖고 너네들이 써먹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너네들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대화해. 가치가 있다 없다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뜻 물어보면 몰라. 환장하지.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나중에 생윤을 하잖아요. 윤리나 철학에서 말하는 단어는 뜻이 오쯤 돼요. 그래서 철학이 인문학의 왕이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철학의 용어는 간단한 단어지만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이만해요. 철학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그러거든요. 그 철학의 용어에서 일부분을 갖다가 사회학이라는 여러 학문들이 쓴 거고 그 중에 아주 요만큼을 갖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말 다시 넘어가서 몰 가치는 가치 없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음. 뭐라고? 몰 가치는 무슨 뜻?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 아니 뭐 하늘에 눈 내리는 걸 갖고 물론 저는 저기 군 생활을 강원도 인제에서 해갖고 거긴 정말 눈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저는 눈을 보면 이가 갈리거든요. 눈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늘에 눈이 오면 와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똥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저는 뭘 하긴 하셨지만 눈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물이 끓는데 나쁜 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가치지. 자 봐봐. 이 다음엔 다 여기서 파생하는 거야. 여기서 파생하는 거야. 자, 자연현상은 기본적으로 원인하고 결과가 1대 1의 관계야. 자연현상은 원인하고 결과의 관계가 몇 대 몇? 1대 1이야. 그래서 보편적이야. 자, 거기 프린트에 보시면, 책에 보시면 성격에 보편성 이렇게 나왔죠. 보편성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편. 영어로 하면 유니버셜. 뭔 뜻일까나?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yes 혹은 or no예요. 이게 뭐라고? 보편적이란 말의 뜻이라고. 보편적이란 말은 뭐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연현상은 보편적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연현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yes. 물을 끓였는데 2022년에 대한민국 일산에서는 물을 끓이면 100도에 끓었거든? 1654년에 조선에서는 물을 끓였더니 24도에 끓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럴 리가. 이해가? 조선에서 끓이든 저기 고려시대에 끓이든 삼국시대에 끓이든 우리는 알아. 물을 끓이면 몇 도에 끓을 거라는 걸? 100도에 끓을 거라는 걸. 왜? 그건 자연현상이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성립하거든. 저기 탄자니아에서 끓이든 역도 기니만에서 끓이든 저기 멕시코 이런 데서 끓이든 같은 고도에서 끓이면 물은 다 100도에 끓겠지. 모두 상관없어. 공간도 상관없어. 물은. 자연현상은 뭘 상관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항상. 그래서 뭐라고? 보편적이야. 그리고 재밌는 거. 뭐라고? 얘들아, 원인과 결과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뭐게? 우린 결과만 봐. 원인은 안 보여, 얘들아. 근데 있지, 얘는 아주 쉬워. 뭐를? 이 결과만 봐도 이걸 예상하기가 쉬워.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아. 왜? 1대1 관계인 걸 알기 때문이지. 그래서 뭐 하냐면, 그래서 자연현상은 반복돼. 그러니까 뭐 하기 쉬워? 관찰하기가 쉬워. 아니, 아무 데나 가서 물에 열 가면 끓잖아. 한 번도 되고,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100번도 되지. 그러니까 관찰이 쉬워. 그러니까 뭐 하기가 쉬워? 법칙을 발견하기도 수월해. 알겠죠? 책을 잠깐 볼래? 잘 봐봐. 이걸
지금 나오는 게 그 표에 있는 게 다 문제에 나오는 건데 이걸 외운다고 접근하면 진짜 답 없어. 봐봐.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한번 봐보자. 일단 그래서 몰가치적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 그 밑에 성격의 보편성 얘기했지. 보편성이 무슨 뜻인지 얘기했지. 뭐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yes. 그리고 그 관계는 1대1. 원인이 있으면 must, 무조건 결과가 있어. 그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 규칙성이 있지. 그리고 그 규칙은 100%입니다. 확실하죠. 확실성의 원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법칙 발견하기 쉽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 하기도 쉬워? 실험 환경을 세팅하는 것도 쉬운 거야. 조건이 쉬우니까. 조건이 어려우면 실험 환경을 설치하는 게 힘들지.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 현상은 실험하기가 힘들어. 왜?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뭔 일을 벌일지 몰라. 이쯤 되면 다들 이러겠지? 라고 생각할 때 이상한 또라이가 나타나가지고, 아닌데, 이러면서 나갈 수 있어! 그잖아! 아니, 뭐, 물건 가격을 싸게 하면 사람들이 잘 사겠지? 라고 세팅했는데 갑자기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 물건을 싸게 넣어. 저거 내가 싫어하는 거야. 저거. 난 BTS 팬인데 저거 일본에 뭐 무슨 그룹이 선전한 가로서 안 사. 겁나 싼데. 인간은 뭐 할 수 없어? 예상이 안 돼. 그러니까 뭐 하기도 힘들어? 법칙 발견하기 힘들어. 자, 잠깐만. 그럼 그 위에 지배 법칙. 인과 법칙 당연한 거지. 무슨 소리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하지. 두 번째, 뭐? 사실 법칙. A.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기억할? 사실이 뭐라고? 사실. 존재하다. 리얼. 진짜로 뭐 하는 거? 존재하는 것. 이게 사실이지. 여러분, 내가 오늘 첫 시간 때 그때 얘기했죠. 사회문화의 1번은 뭐라고요?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거. 오늘 여러분이 외워야 될 용어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가치. 두 번째, 뭐? 보편. 세 번째, 여기 있는 말들. 확실성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자, 편하게 생각해. 그 다음에 뭐? 필연의 법칙. 얘들아, 이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반드시. 응? 반드시 그러함. 이게 필연이거든? 얘의 반대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개념적으로 상대어가 뭐냐면 우연이에요. 필연의 개념 상대어, 개념어, 반대어. 이게 뭐라고? 우연. 그럼 필연이 무슨 뜻이냐면, 필연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자, 재영아? 재영이가 내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미안해. 일부러 그러는 장난이야.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짱돌을 집어 던졌거든? 짱돌로 이러면서 던졌어. 필연은 내가 그걸 피하려고 막 이래도 무조건 가서 맞는 거야. 뭐가 일어나는 순간 나를 맞추겠다 생각하고 던진 순간 맞는 건 확정되는 거야. 내가 중간에 뭔 짓을 해도 뭐 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이게 필연이야. 알겠니? 원인이 발생하는 순간 결과는 뭐? 무조건 일어나. 100%. 이게 필연이야. 물을 끓이면 열을 가하면 물은 무조건 끓어. 내 몸에 바이러스가 우리 코 거치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에 면역 체계가 없다면 난 무조건 알아 누워. 무조건. 이해가? 이해가? 그래서 가끔 되게 어이없는 게 그런 거지. 이렇게 살이 좀 저처럼 있는 사람들 중에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맨날 나 물만 마시는데 살이 쪄 지랄 구라죠. 그렇죠. 구랍니다. 먹으니까 찌는 겁니다. 어서 되도 않는 표현을 안 먹긴 뭘 안 먹어.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저 커피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약간 혈당이 높아서 안 먹어요. 라면 안 먹어요. 집에 라면을 사놓고 유통기간이 다 돼서 맨날 버려요.
요즘 우리 아들들이 먹어갖고 먹는데 저는 가장 최근에 라면 먹은 게 2년 전이에요. 안 먹어요, 저. 피자? 안 먹어요. 치킨도 안 먹어요, 저. 술? 입도 안 됩니다. 담배 좀 피긴 했지, 뭐. 어쨌든, 그건 뭐 다이어트랑은 상관없으니까. 왜 살찔까요,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빵순이에요. 탄수화물. 으악! 떡 사랑해요. 진짜. 필연이라고. 우연은 뭔 줄 알아? 우연? 우연은 그냥 이랬는데, 아! 이게 우연이에요. 뭐 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뭐 한 거야? 결과가 일어나 버린 거지. 이게 우연이야. 자연현상은 그 행동이 의도하는 결과값이 있다면, 그 시작점이 있다면 결과는 뭐? 무조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필연이죠. 그리고, 존재의 법칙. 뭐만? 있다, 없다. 전 여기 있죠. 사실. 없으면 거짓. 진실, 거짓. 진위를 판결하는 질문이지. 있다, 없다. 오케이? 자, 그게 무슨 현상? 자연현상. 그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제가 써놨죠. 뭐와 무관한?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자연질서 이렇게 써놨지. 기억하시죠? 근데 옆에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봐봐요. 미안해. 원래 1시간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여기서 강의를 끊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하고 우리 잠깐 쉴게요. 어차피 단과라 쉬는 건 내 맘이라서. 자, 거기 사회현상에서 가치 함축은 설명했으니까 안 할게요. 자, 그럼 그 밑에 사회현상은 요거 이어가는 겁니다. 가치 함축이죠. 가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행위, 행동 혹은 현상마다 뭐가 일어나요? 선악의 판단이 일어나요. 행위를 할 때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행동을 할까? 이 행동을 했어. 그럼 뭐? 아따,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잘했네. 뭐야? 선하다? 옳다? 그르다?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 순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판단할 거야. 자, 우리 가끔 그 게임처럼은 당연하지 게임이지. 당연하지? 이건 뭐야? 그렇게 하는 게 옳으니까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마다 이런다고? 그래서 뭐라고? 당위의 법칙을 마땅히 그러하다. 뭐가 들어가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서 해야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당위의 법칙. 자, 그 밑에 봐봐. 개연의 법칙. 자, 요거 좀 헷갈려. 어이, 필연하고 조금 엮이는 표현이긴 한데 정말 단어 자체가 모든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필연은 1대1이라 그랬잖아. 자, 개연성은 그 옆에 날개 잠깐 볼라? 날개에 뭐라고 해놨니? 뭐? 확률적 인과관계. 개연은 뭐라고? 확률적 인과관계. 이게 개연성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회현상도 원인 결과가 있을 수 있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있어. 인과관계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재밌는 거. 사회현상은 결과는 무조건 하나지. 이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대일의 관계가 성립 가능해요. 사회현상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을 보낼 순 없으니까 제가 갈게요. 자, 제가 2월 1일 날 김석 선생님이
자살을 했다고 합시다. 네, 안 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살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1월 1일 날 전 재산을 사기를 당했어요. 1월 5일 날 갑자기 우리 아빠가 이혼해! 라고 얘기했어요. 1월 15일 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뭐 저를 이렇게 너무 불쌍하게. 자, 제가 1월 15일 날 말기 암에 걸렸어요. 1월 20일 날 우리 아들이 아파요. 1월 25일 날 갑자기 제가 하는 모든 강의들이 폐강됐어요. 말기 암서부터 이미 예정돼 있던 결과지만 어쨌든 기분은 더러워요. 자, 이래서 제가 2월 1일 날 자살을 했거든요. 여기서 퀴즈. 이 자살을 하게 만든 원인은 뭐예요? 얘가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전재산 사기당한 거? 얘는요? 여기서 뭐 하나가 딱 얘다 싶은 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내가 자살을 하게 되는 사실을 구성한 거죠. 어떻게요? 확률적으로요. 얘가 한 5% 지분? 20% 지분? 그게 모이고 모여서 100%가 띵 넘어가는 순간 빼뚜닥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렵다고?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힘들어요.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힘드니까 뭐 하기가 힘들어요. 법칙 발견 빡세. 있긴 있거든? 근데 힘들어. 자, 거기 봐봐. 책을 봅시다. 그래서 거기 성격 보면 가치함 축적 얘기했고요. 거기 예측 보면 뭐 하기가 힘들어요? 법칙 발견이 곤란해요. 자, 해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요즘 문제를 내는 트렌드는 요 1번 문제를 거의 다 맞추긴 하는데요. 수능 1번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사회현상하고 자연현상을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기에 사회현상의 특징하고 자연현상의 특징을 구분해서 답을 해야 되게끔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기억, 니은은 사회현상, 디귿, 리을은 자연현상 이렇게 구분을 첫 번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뭐 개연성의 법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요. 기억이 사회현상이면 개연성의 법칙을 갖고 있다가 맞는 말이겠지만 만약에 기억이 자연현상이면 망했죠. 이런 식으로 특징을 갖고 보기에다가 보기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써요.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 뭐? 사회현상하고 자연현상이 동시에 되는 게 있어요. 같이 되는 애들. 이거를 지문에 넣는데 우리가 뭐 하기가 되게 쉬워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 규칙성이 있다. 네. 사회현상, 자연현상 당연히 규칙성인 거 알겠지? 사회현상은 있어요. 사회현상, 자연 규칙성 있어요. 그 다음에 보편성, 자연현상은 당연히 보편성이 있죠. 사회현상도 보편성이 있어요. 아까 보편성이 무슨 뜻이라 했지? 그렇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공 초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 자, 이런 거가 지문이 나오면 봐봐. 니은 디귿이야. 니은은 디귿과 달리 보편성이 없다. 얘가 자연현상이고 얘가 사회현상이면 디귿은 니은과 달리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은 현상이다. 이러면 OX, X요.
사회 현상도 보편성 있는 거 있다니까? 알겠니? 요렇게 묻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트렌드. 오케이.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가죠.